자,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고 있죠. 5월 한국 정시 운명 어디로 갈 것인지 시황 얘기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가 5월 달은 잔인한 달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상반기 때 좀 먹었던 거 다 차익 실현하고 수익 확정시켜 놓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보통 5월 달에 좀 일반적으로 빠지는 적이 많았는데요. 자, 이번 5월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물이 발표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또 두려움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뭐 미중 무역 협상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파트너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근 파트너님. 예. 자, 어쨌든 뭐 미중 무역 협상 결과물은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그렇다고 지금 현금 다 들고 있다가 결과 보고 대응하겠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 결과 잘 나와 버리면 올라가 버리면 또 뒤에 사야 되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참 이게 주식 투자는 계속 판단의 문제 아닙니까? 뭐 그렇죠. 매 순간 뭐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5월 6일 날 나왔던 트윗 내용을 보면 조금 일간 이제 미국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기술 강제 이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했다. 90% 정도 어느 정도 접근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우리가 모르는 법제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약간 트는 듯한 모습들, 뭐 행정 지도라든지 행정 처분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미국 측에 꼬투리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중국이 후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5월 10일까지 걸면서 하든지 말든지 딱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무역 분쟁이라는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거의 1년 이상이 지금 지속이 되어 왔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거의 이제 협상을 앞두고 마무리 짓는 순간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저 물러서기는 좀 어렵다. 너무 많이 발을 담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협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약 한 성장률이 6.한 1, 2% 정도에서 4%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500억 불 정도 25% 관세를 물리고 있고 2천억 불에 대해서 10%에서 25% 올리고 3,250억 불에 대해서 지금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25%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5,750억 불에 25% 관세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좀 감당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요구에 결국은 중국은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5월 10일까지 완벽하게 미국이 원하는 쪽의 어떤 결론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에 이제 우리 그 홀짝 박사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와우 밴드라는 이런 쪽에 글을 썼는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들은 뭐 그레이 기술이다. 그 약간 이제 좀 그레이 기술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오히려 조정을 매수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시장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제 오늘 이틀 우리 한국 증시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지금 사실 엄청난 악재가 터진 겁니다만은 시장 반응은 어제도 밑꼬리를 좀 달았고요. 자, 오늘도 크게 흔들렸다가 거의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만회를 했죠. 우리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면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이렇게 크게 안 빠지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제 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자, 송관종 파트너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증시 네. 뭐 이대로 뭐 혹시 뭐 2천 깨고 내려가거나 이런 일이 없을지도 궁금하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게 문제거든요. 류엇 부총리가 9일 날 미국 방문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10일 날 이걸 모든 걸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촉박한 게 문제긴 하지만 저는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일단 기업의 이익이 그때 무역 전쟁을 작년 할 때 당시에 보면은
기업 이익이 한 11%대에서 한 절반 가까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지금 관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GDP 대비 한 1% 정도가 해당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좀 더 격화가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2배 정도까지. 그리고 트럼프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율 때문인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사상 최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46%대예요.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면 그때 43%대에서 한 37%로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자유롭지만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단기간에 좀 마무리되기는 쉽지는 않은 구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그다음 관세가 뭐 유예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략 후광 정도의 흐름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업들 감익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연초부터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2개월 선행 PR로 보면 11배 수준인데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빠르게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장이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는가? 역시 환율이 좀 고점을 치고 그다음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좀 현실화됐을 때 그때라야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략을 좀 드리자면 지금은 뭐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빠지면 저점 매수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중소형 성장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재료주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춘다면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0월 달이었죠. 미중 간의 무역 합의를 앞두고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바로 하루 전에 관세를 부과를 해버렸고요. 중국은 그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방문을 취소해버리면서 지난해 10월 달에 코스피가 2,350에서 2,000포인트까지 한 달 만에 350포인트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은 자, 일단은 미국이 10일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부과는 안 된 상태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방문을 취소하진 않았죠. 일단은 지금 비행기를 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꼼수 부리지 말고 올라와서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사전 경고를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난해 10월 달보다는 사뭇 조금은 뭐 양쪽 다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 자, 이 참 주식이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를 또 예측을 해야만이 저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일교 파트너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악재 호재보다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이제 합의가 잘 되면 주가가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안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또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불안 심리가 또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악재는 시간이 통과되면 사실은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다른 해법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상으로 봤을 때 이제 5월 10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야 이제 결과를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엔 아무래도 뭐 계속해가지고 불확실성과 노이즈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철저하게 좀 관망을 해놓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시면 작년도 6월 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관세를 인상을 했을 때 사실 시장이 내려왔지만 지속적인 하락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9월 달, 10월 달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국채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급락하면서 또 추가적인 약세를 보였었지만 사실 그 월요일 날 중국 증시가 하락한 하락 부분을 반영했었던 부분을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첫 번째 반영이 됐었었는데 물론 하락은 있었었지만 상당히 견고하게 마감을 했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마감을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에서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장중에는 상승폭을 조금 하락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일단은
미중 이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노이즈가 되는 부분은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 동력을 제한시키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시장이 뭐 2,000포인트 이하권까지 뭐 꺾어져 가지고 급락으로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2,120포인트 내에서 40포인트 정도 수준이면 그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어떠한 상황으로 갈지를 모르는 아주 이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방향성을 예상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자의 입장에서도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싸게 사는, 조금 더 비싸게 파는 한이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 매수고 조금 더 싸게 파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